자,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오전 11시 25분 31초 33초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떻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좋아지나 했는데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 당일날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한번 빠진다라는 부분을 우리 주식을 조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는 부분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내일 같은 시장에서는 파생시장 만기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은 옵션에 대한 만기 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일정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더더군다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까지 맞물려 있고 내일까지는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까지 나와 있다는 거. 하지만 추세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연결 선물 지수를 보고 계시죠. 지수의 추세 하단 라인대가 어디죠? 30분 봉상 20일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423, 422짜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는 상태라고 해도 종가상 422에서 423짜리에 대한 부분을 지켜주고 내일 정도 한번 옵션 만기일에서는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시장에 대한 질이 좋아질 것이다. 추세에 대한 하단을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전히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상승 구간에 있고 추세가 꺾인 흐름이 없다는 거,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목별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좋은 시장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두 종목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개미군단 종목 가리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눈에 보인 섹터에 대한 종목부터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시간에 금융주 그다음에 증권주에 대한 부분 아마 영상을 제작해서 띄워드린 거 아마 확인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채널 유튜브 채널 보시면요, 6일 전에 NH투자증권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금 영상 띄워드린 부분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주가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흐름이 우상향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아마 영상에 나와 있다는 거. 자, NH투자증권에 대한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고요. NH투자증권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다. 대표적으로 배당 수익률 자체가 6%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을 6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죠. 삼성전자가 첫 스타트를 끊었고 앞으로 증권주에 대한 부분도 실적 발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발표 예상치 자체가 상당히 큰 금융 섹터, 은행, 보험, 증권 섹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적 발표 당일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NH투자증권 지금 차트의 흐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양봉을 크게 거래량 싣고 외국인들, 투자가들, 기관들도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당일날까지는 우상향이 나오되 실적 발표 당일날 기점으로 했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하시면 되겠죠. 무엇보다도 지금 금융 섹터는 개인 투자가들이 잘 안 들어가죠. 세력들, 즉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지 않는 섹터, 더더군다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배당 성향 자체가 우리나라 짠물 배당이죠. 하지만 NH투자증권처럼 배당 수익률이 6%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은행 예금 적금보다는 훨씬 더 보유만 하셔도 배당 수익률까지도 갖고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평가 가치주 실적주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융 섹터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조정이 또 나온다는 거 염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300원 현재가가 되겠지만서도 12,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노리셔도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략적으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고점 12,900원은 충분히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을 언급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전력 찌글찌글하죠. 작년 11월 달에 전기료 유가 연동제에 대한 부분을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죠. 그 와중에 바닥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을 유가 연동제, 즉 전기료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동을 시켜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좋은 뉴스긴 하지만서도 한국전력의 매출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려면 원전 가동률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유가 연동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정부에서 보류 방침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이슈는 빠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도 한국전력도 나오겠죠, 결국은. 하지만 원자력 원전 가동률에 대한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일단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 5% 이상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계시고요. 작년 4분기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죠. 3분기, 4분기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괜찮다. 이때 나온 뉴스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시면은 원전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올라갔다는 부분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측면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이 올 1분기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도 나름 적어도 2019년 2018년 대비보다는 원전 가동률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주가는 안 좋아졌던 게 좋아지는 측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축이 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된다는 거, 아울러서 배당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고 지금 PBR 자체를 보면은 0.25, 0.19에 대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극히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시장은 저평가 가치주 중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세력들이 땡기는 흐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섹터에 대한 부분도 실적 대비 저평가 우량 가치주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물론 성장주에 대한 부분도 좋아요. 하지만 최근 시장 어떻죠? 미국의 나스닥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우나 S&P 500에 대한 부분도 우상향에 대한 부분이고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 가치주 섹터에 대한 부분이 다우존스 산업지수 또는 S&P 500의 지수에 대한 종목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가치주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시장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해서 한번 저항 맞고 밀렸다가 다시 60일선을 제압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고 당분간 60일선이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한 2-3일 정도에 대한 부분이 옆으로 박스권 횡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60일선이 기존에는 저항 라인이었던 부분이 이제는 정배열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 원전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과거보다는 지금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고 아울러서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 체코하고 폴란드에 대한 원전 수주권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이런 외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코로나19 때도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의 마스크 지원이나 진단키트에 대한 지원까지도 했고, 방산산업까지도 같이 육성에 대한 부분, 전략자 동반자 관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원전 가동률 자체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권과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부분까지도 놓고 봤을 때 61동 평균선이 저항 라인이었지만서도 지금은 기간 조정을 당분간 거친 상태에서는 오히려 61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화 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개미군단 종목 지금부터 나갑니다. 자, 오늘의 개미군단 종목은 바이오 종목을 오래간만에 또 들고 나왔습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체외진단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은 코로나19 관련된 수혜 업종이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확산에 대한 부분이 끝난 게 아니죠. 저도 주말 때나 이렇게 공원을 산책을 하면 벌써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 아울러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끝난 상황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동남아나 중남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 참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최근 백신 개발 및 접종에 대한 부분이 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머나먼 일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19 수혜주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사에 대한 주가는 이렇게 해서 많이 빠졌다는 거, 왜? 경기 민감 섹터에 너무 집중을 되다 보니까는 동사의 가치 대비 실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실적 대비 주가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전환이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다고 코로나19에 대한 시기, 즉 작년처럼 막 쭉쭉쭉 치고 나가는 흐름보다는 대략적으로 일정 부분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받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적인 위치를 보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쭉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런 식의 이중바닥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추세에 대한 전환, 즉 하락 추세가 이제는 나는 멈추고 일단 한 번 정도 반등 또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중바닥성 흐름이라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지금 차트를 짧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이런 매집성 모양을 만들어 놨고,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대략적으로 한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대략적으로 21,000원 이상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저항받고 다시 한번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 라인대 대략적으로 19,000원에서 19,500원 사이까지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박스 형태가 나올 때는 한번 모아나가 보자 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갈 수가 있으되, 여기에서는 한번 챙겨주고 여기서 밑으로 한번 빠졌을 때는 저점에서 다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실적은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낙폭 과대 이후에 반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략적으로 22,000에서 23,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노려보되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쳐졌을 때 다시 저점 매수를 하면서 매매에 대한 부분을 병행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19,000원에서 22,500원에서 23,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적인 부분으로 노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